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의 병역에 대한 검증은 필수 조건이죠. 그런데 이 필수 조건인 이 검증에 대해 의혹이 생겼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공개하지 않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부동시로 인해서 양눈의 시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임용 당시 두 번의 시력 검사에서 양눈의 시력 차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사 임용 당시의 시력이 정말 줄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의혹인 것인지 당시 신체 검사 내역을 공개하는 게 상식인데 민주당이 법무부에 윤석열의 시력 검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법무부는 거부를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과 깐부인가 봅니다. 대통령 후보의 병역 기피 문제가 개인정보입니까? 이에 민주당은 유력 대선 후보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한 국민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면서 거부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1994년 임용 당시 시력과 2002년 재임용 당시 신체 검사 기록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거부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 검사 기록이 개인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자,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생활의 비밀이라뇨.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는 것이죠. 민주당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법무부 담당자가 과거 윤석열과 함께 근무했었던 점을 근거로 해서 법무부의 결정이 편향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하나 시원하게 궁금증이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법무부인지 무법부인지 이 당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유난히 윤석열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라도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부동시 같았다면 아마 뒤로 빼돌려서라도 이미 공개가 되고도 남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레기들은 앞장서서 검증하고 취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기레기 소리 듣는 것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아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이 아직도 검찰에서 미적거리며 소환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김건희 주가 조작이 확실하다는 보도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검찰 문 닫아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다 밝혀졌는데 소환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밥값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검찰의 공소장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김건희는 주가 조작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되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무려 289번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미 계좌는 다 공개했다면서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라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는 전국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윤석열 측이 공개한 김건희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 고객 투자금을 잡주에 몰빵하는 건 작전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작전인 걸 알 수 있는 두 분이죠. 그런데도 검찰의 수장이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전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것은 평소에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소환조사와 기소만 남은 것인데 지금은 어차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대선이 끝나는 순간 그때는 검찰도 지금처럼 윤석열의 눈치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도 달라질 것입니다. 대장동 수사도 지금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답변에 따르면 김건희가 까르띠에 소장품전 전시 이력과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가 2008년 열린 까르띠에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시를 실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자 윤석열 측은 코바나 컨텐츠가 까르띠에전 홍보 대행을 맡았던 업체를 인수해서
그 이력이 귀속이 됐다. 전시 이력 삭제를 요청한 시점은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 초 사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립현대미술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전시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띠에사 외 다른 3자는 관여한 바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 또한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이력 삭제를 요청한 시점도 2019년이 아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단장은 허위 이력에 대한 사죄는커녕 해명조차 뻔뻔하게 또 다른 거짓말을 내놓는 악질적인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 김건희의 허위 이력을 감추고 주가 조작 등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서 공당까지 동원해 거짓 해명을 일삼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하도 많아서 아마 본인들도 뭐가 진짜인지 모를 겁니다. 싸지른 게 한두 개래야지 수습을 할 텐데 이거 뭐 수습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또한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가 되면서 윤석열과 김만배의 사이가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먼 발치에서 눈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우상호 의원이 추가적으로 제기했던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었고, 윤석열은 되게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한 부분, 그리고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라고 말한 부분 등을 보면 이 둘의 사이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상호 의원도 이 부분을 두고 두 사람은 매우 깊은 관계이고 윤석열이 김만배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자 국힘당은 아전인수 해석으로 아무 관련 없는 윤석열 후보를 끌고 가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 오히려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 현직 대법관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에도 액수가 맞지 않는다. 녹취록에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김만배의 발언이 분명 녹음이 돼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녹취록 전문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찔끔찔끔 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전문을 공개해서 그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장동의 진짜 몸통은 누구고 김만배는 왜 자꾸 윤석열을 언급하는지 두 사람의 관계를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동안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뒤집어 씌워서 선거에 잘 이용해 먹었으니 이재명 게이트인지 윤석열 게이트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오늘 8시에 대선 후보 토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또 어떤 거짓말과 어떤 뻔뻔함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